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적으로 하락세에 전입하지 않더라도 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보금자리 대출에 대한 전입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월세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96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약 당첨자입니다. 청라 루원시티 84타입 내년 입주인데 잔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 청약 당첨돼서 첫 입주인데 금리도 올라가고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방안이 뭐 없을까요? 불인이도 항상 알기 쉽게 해결해 주시는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구독자님의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쉽게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차후에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계획 세우셨으면 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 조금 설명을 도와드린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는 방향. 근데 만약에 그 또한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 부담이 심하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리 대출을 받으셔서 그 이자를 월세로 이제 상환하는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루원시티 쪽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여기 하늘채 건너편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인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저는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앞서서 설명드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입주가 어렵다, 이자의 부담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월세를 받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에 그냥 분양 잔금 시기가 도래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이 중에 한 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방안을 총 3가지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분양잔금을 당연히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현금이 여력이 안 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잔금을 전세로 대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주변 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일대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여파로 인해서 전세 금액이 하락세에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층들이 더 많아졌다. 또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끝나고 다시 신규 계약을 진행하셔야 될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생 임대인이라는 혜택을 임대인에게 부여를 했죠. 그래서 임대인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5% 이내로 다시 재계약하시려고 하는 임대인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다시 눌러 앉아 있는 세입자들이 많아서 전세 수요층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분양가 수준에서 전세 보증금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우리 지역 일대를 본다면 전세 보증금이 지금 뭐 거의 한 2억대 중반 정도까지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양잔금을 대체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또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중도금 대출도 같이 잔금 대출 받으셔서 상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는 입주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입주는 당연히 대출을 실행해서 입주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그럼 당연히 저리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출 상품에 있어서는 총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디딤돌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디딤돌은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LTV 70%까지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뭐 신혼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인 분들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소득 대비해서 대출 금리가 책정이 되는데, 보통은 한 2.5에서 한 3%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리 금리로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데, 근데 이 대출 한도가 2억 5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흠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또 같이 실행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뿐만 아니라 보금자리 론이 있죠. 이 보금자리 론도 마찬가지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 론을 받고 들어가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디딤돌보다는 한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 그러면 우리 주변 일대 30평대 분양가가 4억대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디딤돌과 보금자리 론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연소득도 더 많이 높습니다. 디딤돌보다. 그래서 연소득 약 7천만 원 이하.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면 충분히 보금자리 론에서 LTV 70%까지 받아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3억 6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도가 조금 더 디딤돌보다 높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금리에서 봤을 때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한 4.5% 수준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딤돌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지만 한도가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을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서 추가 대출까지도 받고 진행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11월부터 LTV 보금자리론에서 80%까지 진행해주는 보증을 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11월 중에 아마 실행이 될 텐데 LTV 80%까지 진행이 되지만 대출 한도가 3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에서는 기존적으로 70%의 LTV가 진행이 됐지만 한도가 3억 6천까지 나왔죠. 근데 LTV 80%까지 늘려주는 대신에 한도가 3억이다. 근데 3억에서 플러스 추가 대출을 또 진행이 되실 수 있겠죠. 이 추가 대출은 주택 가격에 있어 여기에 35% 내외로 추가 대출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추가 대출 받으셔서 보금자리론 80%까지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디딤돌 70%의 보금자리론 뭐 10% 뭐 이렇게 수준에서 충분히 우리가 저리금리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애 최초인 분들은 한도도 높고 보금자리론에서는 또 50년 만기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원리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받으셔서 입주를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한 이자 압박이 그래도 나는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는 대출을 저리로 받으셔서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월세를 받으셔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다 라고 가정할 경우에 계산하기 쉽게끔 5억이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에서 70% 받았다. 그러면 대출 3억 5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한 4.5%의 대출 금리로 책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1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원리금이 한 145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하신다면 월세로 전환시켜라. 그러면 지금 전세 시세가 사실은 뭐 3억에서 3억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정상적인 건데 지금 뭐 2억대 중후반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월세 가격은 반대로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거의 지금 5.5에서 6% 수준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세를 주시게 될 경우 보증금 한 4천만 원에 한 150만 원 수준까지는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월세 받는 자금으로 우리는 이 대출 이자 상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받으셔서 대출 이자를 상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도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나요?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우선 면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권이 5천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고 또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 지역일 때는 4,300만 원까지는 이제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4천만 원 수준으로 우리가 책정을 한다면 충분히 세입자가 그냥 다 대출 이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17 대책에서 이 보금자리론을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이 보금자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 7월 1일부터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 입장에서 3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 그리고 여기에 1년간 전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지금까지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대출 받아서 월세를 줘야 될 상황인데 월세를 줄 수가 없죠.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1년간 전입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월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2022년 9월 15일부터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규제가 들어갔던 규제 정책들을 완화해 줬습니다. 따라서 전입 요건이 폐지됐다.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 만약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전입하지 않더라도 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번 상황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부터 잔금을 전세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잔금이 적은 분이라고 한다면 현금 여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1번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2번 입주를 하시는 방향도 선택하실 수도 있죠. 지금 저리 금리로 책정되어 있는 대출 상품을 좀 받으셔서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LTV 80%까지 DSR 규제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출도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으로 우리가 충분히 입주도 가능하다. 근데 입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월세를 주셔서 그 월세액으로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 대출에 대한 전입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월세로 대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총 3가지 방안을 우리 구독자님이 잘 선택을 하셔서 구독자님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정확한 자산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계획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